안녕하세요. 이지유TV 조재원 소장입니다. 오늘은 학종의 신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학생들이 최근 들어서 이제 학생부를 어떻게, 생기부를 어떻게 하면 대단히 좋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요. 생각 외로 그럼 어떤 생기부가 나쁜 건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아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생기부 이렇게 하면 망한다. 첫 번째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처음 보는 학생들이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저의 프로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제 과학논술을 수업한 지는 벌써 2011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탄탄한 배경 지식을 통해서 확실하고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생기부를 잘 관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연강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볼 건요. 첫 번째, 생기부의 경쟁력, 과연 어떠한 식으로 평가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겠고요. 두 번째는, 좀 제목이 거칠긴 하죠. 폭망생기부.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기부가 망하는지 이러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과연 이 생기부의 경쟁력은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 라는 부분이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사실은 어느 정도 내용적인 측면들은 많이 알고 있지만 생각보다는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서 몇 가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최근 들어서 나타나는 보이시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지방에 있는 학교들을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한 5년 전보다 엄청나게 생기부 내용들이 좋아졌다. 보시는 것처럼 생기부의 상향 평준화가 진행되었다라는 부분이죠. 당연히 대학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최상위권 학생들의 생기부가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어떠한 생기부가 진짜 좋은지 그리고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대단히 깊어졌겠죠. 따라서 대학 입장에서는 이러한 평가 지표를 객관화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생기부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자, 사실 최근 들어서 상향 평준화가 되었지만 사실은 학교마다 이런 편차도 여전히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대학 입장에서는 단순히 생기부의 내용만 가지고 이 학생이 좋은 학생인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건 대단히 어려워졌더라. 따라서 가장 객관적인 지표는 무엇일까? 라는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교과 선택이더라. 특히 최근 들어서 이제 이 5등급제라는 부분이 사실은 단순히 등급이 완화된다를 넘어서 대학 입장에서는 학생들을 등급만으로 평가하기는 대단히 어려워졌다는 점이죠. 이러한 부분이 강조되면서 일단은 대학 입장에서 가장 먼저 객관화된 지표로 볼 수 있는 것이 교과 선택이 되고 있고 최근 들어서 대부분의 입사관들은 이러한 부분을 훨씬 더 강조하고 있다는 걸 학생들이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저번에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간단하긴 봤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교과 선택을 할 때 최근 들어서 상당수의 입사관들이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죠? 핵심 권장 과목입니다. 또는 권장 과목이죠. 자, 이러한 부분들이 대학에서 발표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최근에는 사실은 선택을 안 한다면 상당히 불리해지는 이러한 부분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살펴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자, 교과 수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과 수준, 어려운 과목, 쉬운 과목 이러한 부분 좀 있겠죠. 그래서 역시 이러한 부분도 보겠고요.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교과의 위계라는 겁니다. 물론 이 교과의 위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도 많고요. 사실은 대학에서 평가하는 입장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때는 위계가 위반이 돼도 괜찮은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위계가 위반이 되면 떨어지는 친구도 있어서 딱히 정확하게 이렇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분명히 위계가 존재하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학생들이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살펴드릴 거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 계열 연계. 자, 어쨌든 최근 들어서 이 자율전공으로 모집하는 경우도 많지만요. 기본적으로 역시 계열을 통해서 모집하는 인원이 당연히 더 많더라.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목표와 관계되어서 이 학생이 교과 선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당연히 대학들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셔야 되겠고요. 자, 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핵심 권장 과목을 보시죠. 자, 핵심 권장 과목은 자, 기본적으로 일단 발표되는 내용들이 자, 경희, 고려,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 이 5개 대의 공동 연구 자료도 있고요. 서울대도 있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핵심 권장 과목이나 권장 과목을 과목별로 물론 대부분이 자연계열 학생들에게 요구되고 있고요. 물론 인문계에서도 경영, 경제 쪽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당연히 존재하더라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고요. 자, 최근 들어서 나타나는 가장 즉 2025 입시 결과를 우리가 한번 보면 실제로 대부분의 대학에서 최종 합격자들이 이러한 핵심 권장 과목을 대부분 선택하고 있고 그게 선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격한 학생의 비율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더라. 특히 이제 이 강의를 듣게 되는 1학년 같은 경우에는 5등급제에서는 훨씬 더 이 부분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예전에는 사실은 자 선생님 저는 1.0 몇 대인데 만약에 이 물리 1을 선택했다가 성적이 떨어지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피하려고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래 그걸 피하고 그 대신 1.0대를 유지하자 라는 경우도 있었지만 사실은 최근 들어서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선택하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할 수 있다 라는 의식들이 많이 퍼지고 있다라는 것도 학생들이 좀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물론 이러한 부분은 조금 더 추이를 보면서 실제로 이제 이 학생들이 교과 선택을 딱 들어가는 시점 전에 조금 더 명확한 안내 내용을 한 번 더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명히 대학들이 발표하고 있고 물론 아직은 2022 개정 교과에 대한 내용은 발표가 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연계되는 과목들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꼭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걸 보셔야 되겠고요. 자, 특히 우리가 또 하나 볼 것 중에요. 동국대 2025 학종 가이드북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가 꼭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러한 그 핵심 권장이나 권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꼭 위에서 말한 주요 대학들만 있는 건 아니다. 직어국 이상의 대학들에서 상당 부분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보셔야 되는데 그러한 지표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보이시는 것처럼 동국대 2025 학종 가이드북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수학과 어떻죠? 예. 기본적으로 1단계를 합격한 학생들의 대부분이 확통, 미적, 기하를 대부분 수강하고 있다. 특히 미적 같은 경우는 100% 수강하고 있다라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자, 통계학과 같은 경우도 어떻게 돼 있죠? 확통과 미적분은 기본적으로 100% 수강하고 있구나 라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 이제 화학과입니다. 화학과에서는 역시 화학 1과 화학 2를 역시 거의 대부분 수강하고 있다. 실제로 이게 뽑는 인원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때요? 수백 명 뽑는 건 아니죠. 그럼 그 인원 대비로 본다면 거의 100%로 보는 게 맞다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물리학과도 보시면 역시 물리학 1과 물리학 2는 모두 다 수강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미 입결에서 올해 입결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대학들이 이러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학생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정확하게 하고 본인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는 부분인데 자,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문제는 이 핵심 권장 과목이 사실은 이전에는 뭐 당연히 물리2, 화학2 이런 게 뭐였죠? 절대평가였죠. 근데 이게 교과 편제 변화가 생기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특히 기본적으로 일단 교과 편제 변화는 핵심 권장 과목의 증가를 만들어주고 있죠. 예전에는 물리 1, 물리 2 이러던 것이 물리학과 그 다음 두 과목으로 다시 나뉘면서 실제로 세 과목이 되었고요. 미적분도 역시 미적분 1, 2 이런 식으로 학기제로 다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핵심 과목 수가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자, 이러한 핵심 권장 과목들을 우리가 다 선택한다라는 거 분명히 쉽지는 않은 얘기일 겁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우리가 꼭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로 꼭 보셔야 될 것이 바로 상대평가의 확대죠.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울 겁니다. 예전에는 사실 분명 2 과목들 어렵습니다. 하지만 절대평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시험도 쉽고 그 다음에 대부분 수행평가 비율이 높기 때문에 학생들이 부담 없이 선택할 수가 있었지만
이제는 어떻다? 꼭 고려해 보셔야 될 것이 일반고의 경우는요. 보시는 것처럼 물리학 2를 선택한 인원이 한 3%, 화학 2를 선택한 인원이 7.1%였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제 우리가 3학년 때 과연 이러한 핵심 권장 과목으로 지정된 과목들을 쉽게 선택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생길 것이고요. 이 부분 우리가 반드시 고민을 해야 한다는 점. 그래서 대학들이 좀 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거를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여러분들이 교과 선택할 때는 반드시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교과 수준이란 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학교과를 한번 봅시다. 수학교과에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경영 경제를 지원한 학생인데 미적분 2까지 들은 학생과 경제 수학만 들은 학생, 당연히 미적분 2와 경제 수학은 교과 자체의 수준이 다를 겁니다. 물론 이러한 교과 수준은 단순히 이러한 내용적인 측면만 보는 건 아니고요. 학교에 편제되어 있는 운영 학점이나 이런 것까지 보기는 하지만 이런 건 사실은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학생들이 교과 선택할 때에도 야, 이 과목은 좀 어려우니까 난 피할 거야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꼭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분명히 대학은 이러한 부분까지, 그래서 단순히 학생들이 수학 교과를 몇 학점을 들었는가만 보는 게 아니라 자, 여러 학점을 들었는데 그 중에 어려운 교과들을 좀 더 들었고 쉬운 과목은 듣지 않은지, 또는 거꾸로 어려운 과목은 피하고 쉬운 과목 위주로 선택해서 들었는지를 분명히 보고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사회, 과학 교과들이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회에서도 한국지리 탐구, 자, 생각보다 한국지리 대단히 학생들이 어려워합니다. 물론 이것과 비슷한 게 여행지리가 있는데 당연히 한국지리 탐구를 들은 학생과 여행지리를 들은 학생은 당연히 교과의 난이도가 분명히 다를 것이다. 과학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단순히 환경 과목들을 들은 학생과 정교과를 제대로 들은 학생들 당연히 구별이 되겠죠. 그래서 대학들은 이렇게 학생들이 선택한 교과 수준까지도 분명히 평가하고 있다. 자, 물론 이 부분에서 이제 고민이 가는 것이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 고급 과목들이 있죠. 심화 과목들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과목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 물론 그러한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따지는 것 자체 상당히 중요하긴 한데요. 이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러한 부분은 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여러분들이 이 교과 선택을 하는 시점에서 정확하게 한번 다시 짚어드릴 시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교과 위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교과 위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아주 최상위권에 있어서 이 교과 위계가 과연 크게 의미가 있는가? 생각보다 의미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 대학에서 바라보는 위계와 그 다음에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위계에 약간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확하게 분명히 대학들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자, 대표적으로 일단 수학과 과학 교과에서 위계 구조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학교에서 편제된 과목을 학생들이 선택할 때에는 사실은 크게 문제가 없다. 대학과 그 다음에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위계 구조에 있어서의 약간의 차이도 사실은 대학 입장에서는 그걸 크게 문제 삼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크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문제는 이 수학이나 과학 교과를 공동교육과정으로 선택할 때 학생들이 위계구조 위반을 많이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게 선택을 할 때 적어도 고급 수학은 미적분 2를 듣도록 대학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미적분 2를 들은 다음에 기본적으로 고급 수학을 들을 수 없는 구조가 대부분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일단 허용이 되느냐? 기본적으로 미적분 2하고 고급 수학을 동시에 수강하는 건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미적분 2를 듣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2학년 때 고급 수학을 듣는 것 자체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이러한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고급 과목이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때는 반드시 진로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께 확인을 해서 그 다음에 위계에 문제가 없는지를 꼭 확인하신 이후에 선택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자, 문제는 이제 대부분 수학과 과학 교과에서 위계가 있다는 건 아시는데요. 사회 교과에도 어느 정도의 위계를 제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학교가 동국대학교가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표적으로요, 이 사회문제 탐구나 국제계열, 사실 사회문제 탐구는 이과 학생들, 자연계 학생들도 최근 들어서 이 필수 학점을 맞추기 위해서 선택하는 기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때는 위계구조가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인문계열 학생들이 사회문제 탐구를 듣는 경우에 있어서는 대학들이 대부분 기본 교과를 충실히 들은 다음에 3학년 1학기 정도에 선택하도록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학년 1학기 때부터 사회문제 탐구를 듣게 된다 라는 부분이 별로 이렇게 좋게 비춰질 수는 없다. 그래서 어느 정도 듣고 그러한 문제를 인식을 가지고 내용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문제 탐구로 들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 국제계열 과목들이 있죠. 자, 물론 이 교과 과정이 개편되면서 국제계열의 과목들이 편성표에선 빠져 있지만 공동교육과정으로 상당 부분이 역시 배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국제계열을 들으시려면요. 기본적으로 경영, 경제 이쪽에 관한 법과 정치 이러한 과목들을 들은 다음에 그래서 3학년 1학기 정도에 여러분들이 공동교육과정으로 선택하는 게 좋다. 그래서 고급 과목이나 국제계열 이러한 과목들을 여러분들이 공동교육과정으로 들으실 땐 반드시 3학년 1학기 때 듣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계열 연결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내가 어떠한 계열로 진학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분명 추천 교과들이 있다. 역시 대부분이 자연계열 쪽이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꼭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중에 하나가 역시 동국대, 올해도 당연히 가이드북에 나올 겁니다. 동국대에서는 이 인문계열의 학생들에게도 모집 단위별 약간의 어떤 권장 과목처럼 해주는 과목들이 정확하게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서 교과 선택을 하신다라면 적어도 이 객관화된 지표에서 마이너스 점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이 교과 선택 자체에서 이미 문제가 생겨버리면 대학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을 좋게 평가하기는 대단히 어려워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교과 선택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학탐구 전문가 이주희TV 조재현 소장입니다. 두 번째, 폭망생기부 한번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기부 어떻게 하면 잘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반대로 진짜 어떻게 하면 진짜 폭망한 생기부가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꼭 짚어보고 가셔야 됩니다. 자, 일단 이 출처는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나온 내용이고요. 자, 일단 한번 읽어볼까요? 수업 시간에 어떤 문제든 해결하고자 하는 의욕이 강하며 매 시간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다른 학생들에게 어려운 문제를 자세히 설명함. 수학을 좋아하고 집중도가 높으며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함으로 장래가 기대됨.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학생들 이 정도는 이제 구별할 거예요. 뭐구나? 근거 없는 미사오고. 실제로 대부분의 학생들의 생기부의 처음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단순히 좋은 말만 써 있고 이 학생의 구체적인 역량이 드러나 있지 않다라면 대학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왜 탐구를 꼭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지 않으면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꼭 뭔가 적어줘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식의 기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보실까요? 자, 두 번째는 수행평가에서 순열과 조합 관련 내용을 잘 이해하고 해결 능력이 있음. 이항 정리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여러 가지 문제를 잘 해결함. 확률 단원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해결 능력이 뛰어남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이시나요? 이게 과연 뭘까요? 역시 성취 기준 나열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자체가 이제 꼭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뭔가 이 글자 수라는 것 때문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생기부를 적을 때 채워 넣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이 사실은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명확한 활동을 보이고 또는 수행평가에서도 좋은 참여도를 통해서 정확하게 내가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어떤 부분에 발전이 있고 어떤 부분이 성장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선생님께 전달해 드려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구체적 역량이 기록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성취 기준만 나열된다. 물론 왜 성취 기준이 나열되느냐? 정확하게요. 이 세특 작성 방식에 보면 성취 기준을 근거로 하여 이 학생의 성장되는 모습을 기록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반드시 어떠한 탐구 활동을 하거나 어떠한 활동함에 있어서 이 단원의 성취 기준이 정확하게 뭔지, 그리고 그 성취 기준을 내가 달성함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에 역량이 좋아졌는지,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활동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사실은 제일 안타까운 게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그러한 내용이 하나도 기록이 안 돼서 속상합니다 라는 학생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의외로 학생들이 모르는 것 중에 하나는요, 기본적으로 물론 열심히 활동했음에도 기록이 안 되는 경우도 분명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이 학생 생기부를 적어주는 데 있어서의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규칙과 미배되는 내용들을 빼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생각과는 약간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학생들도 꼭 기억하셔야 될 게요, 사실 대학에서 측정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주 멋져 보이는 활동 제목, 이러한 부분을 했다라는 걸 측정하는 건 아니다. 여러분들의 그 활동을 통해서 어떠한 부분이 성장하고 있는지를 대학은 보고 싶어 한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분명히 학생부가 과정 중심으로 기록이 돼야 된다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실제로 이 자기평가서라는 걸 여러분들이 작성하시게 되는데요. 이 자기평가서를 작성하실 때에도 이러한 부분을 꼭 기억하셔서 자기평가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시면 훨씬 더 좋은 학생부를, 생기부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거 한번 볼까요? 강연 듣기 활동의 일환으로 전개한 수업에서 또래 학생의 강연 영상을 시청하고 우연들이 모이면 목표를 이뤄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우연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음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아까보다는 분명히 구체적인 역량도 조금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좋아 보이긴 합니다. 자, 문제는 뭐였을까요? 혹시 유추가 가능하실까요? 네, 최근 들어서 대단히 문제화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셀프 생기부입니다. 자, 분명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최근 들어서 이 학생부의 상향 평준화, 대학 입장에서도 상당히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생기부가 상당히 좋아졌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사실은 이 학생이 이 많은 활동을 다 할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학생부도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최근 들어서 이 대학에서 당연히 이 학생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것 때문에 고등학교에서도 가능하면 학생들에게 생기부를 잘 적어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실제로 자기 평가서를 대부분의 학교에서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부 학교는 아예 자기 평가서 자체를 세특, 양식 형태로 받는 학교들도 글자 수를 맞춰서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학생들은 본인의 세부 특기사항에 들어갈 내용들을 학생들이 작성하고요. 자, 이런 부분이 거의 그대로 들어가는 것을 학생들이 선호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바로 이러한,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요, 뒤에 빨간색으로 처리되어 있는 게 학생들의 말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선생님들이 적어주시는 형태와 분명히 학생들이 적었을 때의 말투 자체가 다르다. 딱 보시면 인칭 시점도 다르다라는 걸 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식의 기록이 되어 있다면 과연 대학에서는 좋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이러한 것들이 한두 개라도 들어있다면 사실은 전반적으로 모든 내용이 부정될 수도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셀프 생기부 형태의 기록이 되지 않도록 학생들 정말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엔 이번엔 뭘까요? 한번 볼까요? 국어 수업에서 한 학기 동안 한 권의 책을 읽는 활동에 참여함. 학생은 독서를 통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최근 들어서 이 생기부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독서 내용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독서에 대한 내용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독서를 통해서 창의적 사고와 언어 능력을 함양하였으며 문학작품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고 감정을 공감하는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키웠고, 그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심리적 감성 이러한 역량이 되겠죠. 그 다음 특히 문학 작품의 주제와 캐릭터들의 심리에 대해서 분석하는 능력을 보였으며 약간은 구체적인 내용이 있네요. 그 다음 독서 활동을 통해서 자기 표현력을 향상시키 문학적 감성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토론과 작문에서 창의적이고 풍부한 표현을 함 폭넓은 독서 활동을 통해 언어 능력과 창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능력을 발휘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분명히 앞에서 봤던 내용과는 다르다라는 거 보시겠는데 이건 과연 어떤 문제점일까요? 예측이 가능하실까요? 네, 빨리 보여드릴게요. 뭐죠? AI 생기부입니다. 최근 들어서 역시 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의 자기평가서 형태를 대부분 받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써오라고 하면 AI를 많이 활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문제는 이게 AI인지 아니냐, AI가 쓴 건지 아닌지, 사실 최근 들어서 AI가 확실히 좋아져서 보는 입장에서 상당 부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도 평가자 입장에서는 분명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AI 생기부에 있어서의 대단히 중요한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건 AI로 우리가 작성을 하다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역량 키워드 기반의 문구 중심으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구체성은 약간 떨어지지만 역량 표현들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걸 보실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평가서를 낼 때에도 어느 정도 욕심을 버리시고 한 개 교과에서는 하나의 역량, 그 역량을 바탕으로 학생의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록하시는 게 좋지, 너무 많은 것을 하나의 세특 내용에 담으려고 하면 당연히 이러한 식의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세특 내용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내용들 보여드렸습니다. 일단 셀프 생기부나 AI 생기부,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약간 실수하는 부분이고 앞에서는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의 활동이 없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이었죠.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학교 활동 자체에 열심히 참여하고 그 참여한 내용에 대해서 기록물들을 선생님들께 정확하게 전달해 드릴 때 여러분들의 생기부가 분명히 좋아질 수 있다 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특히 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느냐, 최근 들어서 이제 대학들은 학생부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꼭 같이 나오는 얘기가 유사도 검사입니다. 자, 우리가 자기소개서에서는 당연히 유사도 검사라는 걸 많이 들었었는데요. 이제 그 자기소개서는 없어졌지만 기본적으로 이 생기부를 우리가 평가함에 있어서 생기부 내용에 유사도 검사라는 걸 하고 있다. 고려대학교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토피컬 모델링 방식으로 기본적으로 그래서 서류 평가 시스템이 있어서요. 기본 동일고교 지원자들이 학생부에 같은 문구들이 기록될 경우 회색으로 글자 처리가 되어서 기본적으로 이게 학교 공통 내용인지 개인의 활동인지가 구별되도록,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자, 문제는 일반적으로 당연히 내용 자체에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학생의 성장이 표현되다 보니까 당연히 수행평가 내용이 기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당연히 상위권 학생들에 있어서 수행평가를 하지 않는 학생은 없겠죠. 따라서 대학에서 평가할 때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은 수행평가로 대부분 인식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분명 이 학생부의 관심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정확하게 지켜서 써주시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자, 그러다 보면 기본적으로 수행평가 이외에 본인이 개인적으로 작성한 내용들은 받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수행평가 내용을 잘 넣으셔야 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학교에 있어서 상당 부분 수행평가와 더불어서 연계된 탐구활동이 있다면 이러한 부분들은 같이 기록을 해주시기 때문에 단순히 수행평가만 기록되었을 때는 기본적인 교과 참여도를 좋게 평가받기는 좀 어렵다라는 것도 학생들이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항상 수행평가와 연결하여서 이 학생이 진짜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탐구를 진행하고 그거에 연결된 활동들이 기록될 때 개인의 활동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마찬가지 연세대학교는요. 자, 교과 세특 유사도 검사 비교 프로그램을 통해서 동일 문장은 붉은색으로 표시한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AI. 여러분들이 AI란 부분이 분명히 최근 들어서 정말 좋아지고요. 문체도 상당히 좋아져서 구별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AI는 역시 어느 정도 비슷한 문장들, 즉 인터넷에 있는 내용들을 조합해서 AI가 어느 정도 구성을 해주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유사도 검사에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선생님이 느끼기엔 1학년 때부터 특히 이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친구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실제 이 활동이 진짜 중요해지는 시점이 2학년 때인데 2학년 때 본인의 어떠한 관심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여전히 AI한테만 맡기게 된다. 그러면 AI가 제시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공통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의 유사도 검사 자체가 결과적으로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면 2학년 때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또 어쩔 수 없이 무조건 AI. 그 결과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해서는 생기부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대학 입장에서는 일단 이 생기부를 평가함에 있어서 객관화라는 부분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역시 교과 선택이 되었다. 그래서 분명 지금 현재 1학년들이 교과 선택을 할 때에는 절대 평가 과목이 대부분 사라지고 상대 평가가 되기 때문에 선택에 있어서 대단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가능하다라면 이 핵심 권장이나 이런 것들 반드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 생기부에 있어서 내용상으로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가 셀프 생기부나 또는 AI를 이용한 생기부를 그대로 기록되도록 하는 일들은 반드시 없어야 한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도 절대 1차에서 그냥 날아가는 일들은 막을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실제 생기부 내용들 좋은 건 정말 어떤 식으로 기록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보여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자,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게 이게 실제로 최근 들어서 대학들이 개발하고 있는 유사도 검사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 출처는 김민철 소장님의 블로그에서 제가 따왔는데요. 김민철 소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면에 대단히 많은 자료들을 우리한테 주고 계시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해서 유사도 검사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대학들이 대부분 개발하고 있다 라는 부분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번이 생기부 이렇게 하면 망한다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3월 달에는 생기부 이렇게 하면 망한다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